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무이치로가 탄지로의 라이벌이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이치로와 탄지로가 무한열차 임무회가 아카자를 놓치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유각 임무회가 다키를 마주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이치로와 다키가 서로 격돌하게 되자 그 순간 그 방은 충격으로 부서져 버렸고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구경 온 유녀들은 다키의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랬죠. 다키는 그런 유녀들을 향해 오비를 날려 죽이려고 했지만 무이치로가 안개호흡으로 그 오비를 전부 베어내버렸고 유녀들에게 여기 위험하니 어서 도망가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녀들은 설마 저 아이 남자였어? 완전 매력있잖아 라고 하며 심쿵하며 도망갔고 다키는 이렇게 내 일을 방해한 이상 가장 고통스럽게 반으로 갈라 죽여주겠다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렇게 하기엔 넌 좀 약한 것 같은데? 라고 도발을 했고 다키는 열이 받아 여러 개의 오비를 날려 무이치로를 압박했지만 무이치로는 빠르게 움직이며 그 오비들을 베어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뒤 다키의 품쪽으로 파고들어 목을 노리고 칼을 휘둘렀는데 다키는 순간적으로 오비를 목에 덧대어 방어를 했기에 목을 전부 다 베어내지 못했죠. 다키는 크크 내가 이걸로 여러 명의 주들을 죽였단다 꼬마야 넌 날 이길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이치로는 역시 해보는 수밖에 없네? 라고 하며 다시 호흡을 했고 다키는 뭔가 무이치로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었죠. 그 순간 무이치로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졌고 다키는 위험하다는 본능에 오비를 아까보다 더 두껍게 목에 덧대었습니다. 그런데 무이치로가 옆쪽에서 튀어나와 다레옵 제리령 밤의 궁궐을 시연해 다키의 목을 그대로 깔끔하게 베어내버렸죠. 다키는 자신이 방어를 했음에도 쉽게 베어져 버리자 어이가 없었고 너 아까는 본 실력을 내지 않았던 거냐?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이 검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거든 이라고 싸늘하게 대답을 했고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죠. 무이치로는 아카자의 싸움이 끝난 후 근심에 빠져서 수련을 하고 있다가 우부야시키 당주가 찾는다는 소리에 저택으로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탄지로도 함께 있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었습니다. 사실 무이치로의 아빠 토키토 타쿠 그리고 탄지로의 아빠 탄지로는 귀살대의 검사 그것도 주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했죠. 그 순간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아빠는 그저 산속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주는 그건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둘은 뛰어난 검사 그것도 태초의 근본호흡 다레옵과 헤이홉을 구사해 귀살대 최고 전력이라고 불렸었다고 했죠. 심지어 그 둘은 가장 친했던 친구 사이 한쪽이 아들을 낳고 한쪽이 딸을 낳으면 둘이 결혼을 시키자는 농담까지 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둘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막상 아이를 낳게 되자 가족과의 평온한 일상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은퇴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그 생활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일찍 죽게 되었던 거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자신의 아빠는 비오는 날 약초를 구하다가 실족사를 했다고 했고 탄지로는 자신의 아빠 역시 나무를 하다가 실족사를 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주는 그건 귀살대 측에서 그들을 위한 배려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위험한 귀살대원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했기에 그렇게 조작했던 거였고 사실은 타쿠와 탄지로 모두 오니에게 살해당한 거라고 했죠. 그 순간 무이치로와 탄지로의 눈은 동공지진이 일어났고 자신의 과거 속 아빠의 모습 가끔씩 밤에 어떤 기척을 느낀 뒤 주변을 둘러보고 오겠다며 나갔던 모습이 떠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산에 들어온 오니를 처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지금에 와서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당주는 그들에게 사실 헤이홉과 다레옵은 귀살대 검사들 사이에서는 끊겨버린 검술이지만 너네라면 다시 그 검술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하며 태초의 검사들이 써놓은 수기를 그들에게 줬죠. 헤이홉과 다레옵은 어째선지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 재능이 없으면 익히는 것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너네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이치로는 다레옵 수기를 바꿔서 연습을 했는데 그건 마치 어릴 적 아빠가 보여줬던 동작과도 비슷했다는 거 알았고 예전 자신이 처음 오니와 맞닥뜨렸을 때 이성을 잃고 그 동작의 일부분을 활용해 그 오니를 퇴치했다는 걸 깨달았죠. 다시 다키와의 싸움으로 돌아와 무이치로는 그런데 어째서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 것인지 의아한 기분이 들었고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그녀의 오빠 규타로가 뒤에서 튀어나와 무이치로에게 기습을 했고 무이치로가 이미 그걸 깨달았을 땐 늦은 상황이었죠. 규타로는 크크 이건 예상하지 못했겠지. 넌 끝이다 애송이 라고 하며 무이치로를 공격했는데 그때 탄지로가 끼어들어 규타로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무이치로는 탄지로 괜찮아?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살짝 긁혔을 뿐이야 라고 하며 전투태세를 갖추었죠. 무이치로는 다키가 그 틈에 다시 목을 붙이는 걸 보게 되었고 탄지로에게 아마도 이 오니들은 하나의 오니 둘의 목을 동시에 베어내야만 소멸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탄지로가 그때 내가 저 남자 오니를 맡을게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몸에 어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규타로는 크크 내 낫에는 독이 들어있어 살짝만 긁혔어도 넌 중독되어 마비가 될 거다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 아직 움직일 수 있겠어? 라고 물었고 탄지로가 응 아직은 충분해 라고 말하자 무이치로는 그렇다면 네가 저 여자 오니를 맡아줘 내가 남자 오니를 상대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동시에 뛰어가 각자가 맡은 오니들을 상대했는데 다키는 탄지로를 향해 오비를 날렸고 탄지로는 해옵을 시연해 그대로 다키의 오비들을 베어버렸죠. 다키는 순간 당황하며 이 꼬마 녀석도 실력이 상당하다며 오히려 파워면에서는 무이치로보다 뛰어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지로는 최대한 호흡으로 독이 퍼지지 않게 해야 했기에 다키에게 섣불리 연속 공격을 할 수가 없었고 여전히 해협에 익숙해지지 않아 체력 저하도 심했죠. 무이치로는 규타로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고 규타로는 자신의 공격을 전부 다 받아치는 무이치로의 실력을 보고서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다레옵 1형과 2형만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만으로 규타로를 상대하는 것에 충분했고 규타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중독된 탄지로가 다키에게 쓰러지게 한 뒤 협동 공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계속 규타로는 무이치로와 적정거리를 벌리며 시간을 끌었고 무이치로는 규타로의 의도가 무엇인지 단번에 간파를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때 탄지로 쪽으로 가까이 가 이대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어. 내가 혹시라도 독에 당하게 된다면 너는 바로 도망을 가 라고 했죠. 그때 규타로의 피 참격이 여러 개 날아왔고 무이치로는 그 참격을 쳐냈지만 미처 하나의 참격을 피하지 못하고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탄지로는 무이치로 라고 하며 걱정하는 소리를 외쳤고 무이치로는 제길 당해버렸어. 몸에 마비가 라고 하며 칼을 떨어뜨렸죠. 규타로는 크크 저 녀석은 몸집이 작아 독이 빨리 돈 건가? 라고 하며 곧바로 무이치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다키 역시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는 생각에 탄지로에게 다가가 공격을 퍼붓었죠. 그런데 그 순간 무이치로는 재빨리 칼을 집어든 뒤 다레옵을 시연해 카운터 공격을 했고 승리로 확신한 규타로의 허를 찔러 그대로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탄지로 역시 전력을 다해 해옵을 시연해 다키에게 뛰어들었고 그녀의 목을 베어내는데 성공했죠. 규타로는 너희 자식 설마 우릴 속인 거냐?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너는 너의 독을 꽤나 과신하고 있다는 거 알았거든. 내가 마비가 되면 곧바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 라고 했습니다. 규타로는 다른 녀석에게는 분명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가려 했을 텐데? 라고 했는데 무이치로는 탄지로는 후각이 좋아.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까지 알아채.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고 탄지로가 그게 총공격 짓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 이라고 했죠. 규타로는 우리를 잡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 건가? 결국 네 녀석들도 내 독에 의해 곧 죽게 되겠지 라고 하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규타로의 말 그대로 긴장이 풀리자 몸에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했고 그래도 상현을 잡아냈으니 귀살 때 금 고온을 하고 죽게 되는 건가? 라고 하며 털썩 주저앉았죠. 그런데 그 순간 네이코가 다가와 무이치로를 빤히 바라봤고 무이치로의 몸에 손을 대더니 혈기술 포켓을 시연해 규타로의 독을 데워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독이 사라졌어? 라고 당황했고 먼저 네이코에게 치료를 받은 탄지로는 네이코의 혈기술은 다르오니의 혈기술을 태워버리는 효과가 있었나봐 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살짝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네이코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지금 네이코의 이름을 불러준 거야?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별다른 뜻 없어. 그냥 네이코는 네이코니까 그렇게 부른 것뿐이야 라고 하며 눈길을 피해버렸죠. 그때 지하에 갇혀있던 아내들을 구한 음주탱갱이 도착해 설마 너네들끼리 상현의 오니를 잡아버린 거냐며 너네들끼리 화려한 걸 해버렸다며 아쉬워함과 동시에 칭찬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기살 때 주가 아닌 일반 검사들이 상현의 오니를 잡아냈다는 소식에 모두들 충격을 받았고 우비야키 당주는 탄주라 무이치로에게 포상 휴가 및 부상 회복의 지시로 대장장이 마을에 보내주게 되었죠. 그들이 출발하기 전 아마네는 그 대장장이 마을에 가게 되면 당신들의 호흡을 더 효율적으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잘 찾아보라고 기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대장장이 마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장장이들의 정보를 통해 최초의 검사를 본따서 만든 기계 인형을 찾아내게 되었죠.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그 인형이 보여주는 움직임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인형은 헤어옷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무이치로와 탄지로를 압도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달의 흡수기에 내려온 동작들이 몇 개가 훼손되어 전부 다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달의 호흡이 인형이 보여주는 헤어호흡에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간파하고선 기록되지 않은 달의 호흡의 동작들을 고안해내게 되었죠. 탄지로 역시 그 인형과의 대련을 통해 자신이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던 헤어호흡을 고안해낼 수 있었고 그 둘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결국 그 인형에게서 승리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인형이 부서지자 그 안에는 두 자루의 오래된 일륜도가 나왔고 대장장이들은 그 칼의 품질이 엄청나다며 분명 아주 뛰어난 실력자가 쓴 일륜도였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그 일륜도를 탄지로와 무이치로를 위해 재련을 시작했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좀 더 그 마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또 다른 손님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녀는 바로 그들의 동기인 카나오 그리고 무라타였죠. 카나오는 시노부가 새로운 일륜도를 직접 받아오라고 했기에 이 마을에 온 거라고 했는데 사실 시노부는 카나오를 위해 동기들이 있는 이 마을에 일륜도를 핑계로 휴가를 보내준 것. 그러다가 운 좋게 옆에 무라타도 있었기에 무라타는 덩달아 딸려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동기들끼리 회포를 풀었는데 사실 탄지로와 무라타만이 떠들 뿐 카나오와 무이치로는 조용히 듣기만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에 들려고 하던 무라타는 방문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았고 에? 이 밤에 누구시지? 라고 하며 문을 열어줬는데 눈에 상현사 표식이 있는 한 탱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라타는 으액 뭐야 온이다 라고 하며 당황했고 무이치로는 곧바로 침착하게 안개흡으로 그의 목을 베어버렸죠. 하지만 탱구는 분신으로 나눠졌고 한 분신이 거대한 부채를 들러 무이치로를 저 멀리로 날려버렸습니다. 탄지로는 다시 한 탱구의 분신의 목을 베어버렸는데 한 탱구는 또다시 분신이 되었고 무라타 역시 물의 호흡을 시연해 분신의 목을 베었지만 전혀 베이지가 않아 왜 이 온이는 목이 단단한 건데? 라고 하며 당황했죠. 한편 멀리 날아간 무이치로는 다시 동기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마을 전체에 온이들이 있다는 거 알았고 자신은 이 온이들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물고기 온이들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온이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의 눈에는 상현호의 표식이 붙어 있었으며 대장장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었죠. 무이치로는 그만해 개자식아 라고 하며 싸늘한 눈빛을 보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지로와 무이치로 아빠의 이야기를 통해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예전부터 인연이 이어져고 있었음을 표현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